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은 검사가 아니다. 들썩이는 반 이성윤 검찰. 네. 와, 엔드김님 감사합니다. 보수 통합만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요. 제가 그 와중에도 지금 어떻게 되고 되는 거냐, 이거 되는 거냐 마는 거냐 물어봤더니 안영아 원장이 되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통합추진연대 거기서 회의가 끝나면은 지난번에 왜 지하철 안에서 안영환 원장이 막 이거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쓸 사람이 지금 안영환 원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참 이런 건가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정말 돛담배가 막 출렁이고 이러면서 사실은 앞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안 그러면요 정말 우리 보수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같이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도 많이 해보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신다고요. 네, 혜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성윤은 검사가 아니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정부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검찰로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무슨 물어버리고 우리한테 지저대는 맹견 역할을, 정말 홍위병 역할을 우리 검찰에다 하고 있는 사람이 이성윤 서울지검장 아니냐, 중앙지검장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웅 검사가 올린 글에 지금 벌써 600개가 넘게 동의한다, 우리도 같은 마음이다, 이러면서 글도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표적이 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특히 조국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시피 한 송경호 차장은요, 이성윤 앞에서요, 윤석열 취임사를 그대로 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모욕을 준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정을 그대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성윤에 대해서 저건 검사가 아니야, 저건 정부의 앞잡이야, 그리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이래서 그야말로 조용하지만 굉장히 촥 가운데서 마치 용암이 뿜어내듯이 일종의 항명, 즉 검찰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한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로 정말 죽고 사는 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몇 기가 검찰총장이 됐다 하면은 그 윗기는 무조건 옷을 벗는, 요즘의 경우는 예외도 생겼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조직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우리는 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 밑에 있는 송경호 차장검사가 윤석열 취임사를 읽으면서 말하자면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망실상을 뻗쳐도 엄청나게 뻗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스위트리님 비록 상고가 있어도 잘 견디어서 우파 정권 출산하기를. 네, 맞습니다. 네, 자, 여의도님께서는 이유불문 우파 통합이 살 길이다. 네. 정원희 마님께서는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적임자가 아니라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진짜 옳은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가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절제된 검찰의 이 어떤 기소권, 검찰권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검사 전원이 이렇게 참석한 자리에서 송경호 차장 검사가 일종의 항명성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했던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요, 이 차장 검사라는 건 보통 지검장과 함께 수사 주무를 맡는 부장검사를 다독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서로가 다독이는 역할을 하면서 이 와중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딱 그냥 이 하얀 타올을, 반기를 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상치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추미애가 빨리 이 중간 간부들을
빨리 해주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간부들이 싹 수사팀을 이제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송경호 차장검사, 이 사람도 이제 날아갈 게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말하고 날아가겠다 이러면서 이성윤 너는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인 항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검찰 조직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또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특기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는요, 굉장히 검찰이란 조직은 첫째, 위계 질서가 매우 뚜렷한 조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특수한 수사를 하고 있으면 바꾸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송 차장 검사 같은 경우 조국 수사를 하고 있으면 바꾸지 않아요. 그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요. 이게 검찰의 상식이었습니다.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검찰이 다 보아야 될 수사 조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료,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송경호 대신 말하자면 박경호를 불러가지고 네가 다시 수사해 하면 원점부터 재료 세팅을 해갖고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수사관들 또 뭐 새로운 사람들끼리 손발 맞추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추미애가 만약에 이 수사를 담당했던 그 실무진을 싹 바꾼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즉 검사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우리 보고 그럼 수사하지 못하라는 거냐? 살아있는 권력 손대지 말라는 거구나. 그럼 우리 검찰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완전히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추미애가 이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로서는 지금 머리가 아마 터질 것 같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설 이전에는 이 수사 검사진을 싹 가는 그런 극약 처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은요, 지금 뭐 윤건영에서부터 뭐 백원우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설날, 특히 설날의 일종의 민심의 밥상에 올라가는 점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우습지 않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추미애는요, 청와대의 압력과 또 자기 자신의 그 앞날을 위해서 빅딜을 할 거고 수사팀을 교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수사팀 교체하게 되면요, 검사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2,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 검사들이 사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경찰도 시험 봐서 되고요. 또 경찰대생들의 출신들의 그 자부심이라든가 이거 대단하지만 사실 검사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검찰은요,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한국 역사 속에서 검찰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요, 사실 차관급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검찰총장은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우리 검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자, 수양버들님께서 요즘 보수 유튜브에서 유승민 욕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요? 수양버들님, 저희가 두 번째에서 한번 이 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따기파파님,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 오신 거죠? 네, 자, 걸동씨님께서, 네, 저도 걸동씨님 늘 응원하고, 진짜, 한결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김인님께서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검사들은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은 그대로 가도록 해야 상식 있는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정권은 상식하고는 완전히 담싸운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와, 봄날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요, 이성윤에 대해서는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 말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까지 그 문재인 편에 서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또 자기가 정말 잔뼈가 굵은 검찰 조직과 등을 돌리겠느냐.
그리고 이성윤 혼자서 2,000명의 검사들하고 정말 칼질하기에는 이성윤은 역부족이다. 왜? 윤석열하고 달리 이성윤은요, 이 검찰 내부에서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나홀로 검사 스타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사람들이 윤석열이 그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다들 허걱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까? 왜? 허구한 날 그냥 넥타이도 꼬질꼬질하고 막 와이셔츠도, 왜냐하면 보통 검사들은요, 이 밤을 이 취조를 하게 되면 날밤도 세우고, 예전에는 이 재우지 않고 취조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흘, 나흘, 그리고 이 말하자면 소환된 인사들이 간다 하더라도 검사들은 다시 다 보고 이러면은 집에 일주일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검사 부인들이 이렇게 보따리 갖고 와가지고 이 옷 갈아입고 이러면 이제 그 빨래거리 갖고 가고, 이런 게 검찰에서의 굉장히 이 아주 맨날 보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사는요, 너무 나이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날 검찰에서 자고, 마시고,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이 검찰에서 윤석열 그 검사가 이렇게 자는 아예 침대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 군대에 막사 침대 같은 이런 게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날 놀아도, 검찰에 와서 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후배들하고 그냥 술 마시고, 이래서 다른 후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저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진짜 검찰의 재단에 피도 뿌리고 땀도 뿌리고 다 하겠구나,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굉장히 이렇게 먼지도 이렇게 톡톡 털고, 그래서 자기 주변 정리 굉장히 깔끔했던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거의 황교안 그 대표 못지않게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도 이 검사들 중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지만 그 검사들 밥 먹고 회식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막 식전 기도하고 이런 거 힘든데, 이분은 꼭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꼭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식하고, 술은 입에도 대지도 않고,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 검찰에서 기독교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사실은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도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했다 하지만은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들도 안 만났고, 그래서 이 노무현 그 대통령이 문재인의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것이 뭐냐면은, 민정수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 탄핵 재판을 말하자면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하고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민정수석이었나, 그때 같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때 했는데, 정말 자기가 민정수석을 했으면은 쫙 깨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기소를 한 검찰이라든가 다. 근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윤 또 이제 문재인, 이 두 사람이 같은 경희대 출신으로서도 둘이 이렇게 돈독하게 막 이렇게 친했던 사이도 아니고요. 오로지 이성윤이 경희대 출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으로, 일에 대한 인연으로 있지 인간적인 끈끈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성윤도 선택해야 될 거다. 즉 어차피 문재인하고 인간적으로 얽혀있는 건 게 아닌데, 문재인이 자기를 언제까지 보호를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이 토사구팽 아니겠습니까? 쓸 만큼 쓰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이란 사람도, 일단 이 사람은 제가 아까 어떤 분을 만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막 이렇게 겨울에 이 겨울 끝마당에 이렇게 꽁꽁 얼었던 강물이 이렇게 녹을 때 이 강물에 얼음 조각이 둥둥 떠가는 것처럼 그 얼음 조각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고 정말 헬기를 띄워가지고 단짝 이렇게 보호를 해줄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성윤의 고민도 깊다는 겁니다. 왜? 후배 검사들은 지금 대놓고 너는 검사가 아니다, 윤석열 그 취임사를 그 앞에서 그냥 읊어대지를 않나, 이거는 학명 중에서도 한 명이고 너 먹어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이 학명하는 2,000여 명의 검사들의 이 압력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사람이야. 나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용병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겠어. 이렇게 맞기에는 그 사람의 캐릭터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새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아까 제가 어떤 분하고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들은 건데요. 그분은 이제 고대를 나오셔갖고 이 MB에 대해서 리먼 사태도 막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이 요즘 우리가 겪었던 대통령 중에서는 그야말로 그래도 좀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했던 거는 뭐냐? 김항식 총리를 총리로 삼은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국회에서 김항식 총리가 답변하는 거를 대정부 질의를 할 때라든가 이런 데 들으면은요. 일단 인품도 훌륭했고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이 정말 알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다 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다 저쪽이긴 하지만은 이낙연 말 잘한다 뭐 이낙연이 뭐 대답을 잘하고 임기응변을 잘한다 하는데 김항식 총리의 그 답변을 들은 저로서는 김항식 총리가 정말 베토벤이면은요 그 이낙연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뭐 이 송대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차이가 베토벤 대 송대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송대관 씨를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니고 이낙연의 그 답변을 들으면은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그건 국회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의 질문이에요. 근데 말장난해갖고 비꼬고 비틀고 그러면은 처음 민주당 자리에서는 의원들이 잘했어 막 이렇게 하고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양아치처럼 국무총리 답변을 전 했었다. 이낙연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분이 또 재밌는 게 MB가 제일 잘한 일은 김항식 총리를 총리 자리에 앉힌 거다. 근데 문재인이 제일 잘한 거는 뭐냐? 윤석열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힌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를 치고 웃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성윤을 자리에 앉힌 것이 정말 윤석열 케이스처럼 문재인의 폭망이 될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정말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성윤은 뭐 이렇게 패기가 있거나 결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심할 거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들 나를 말이야 불명예 퇴진을 안 시킨다는 보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즉 이성윤은 지금 갈림길에 있다 이겁니다. 즉 문재인이냐 아니면은 2,000명의 검사와 함께 할 거냐. 그 다음에 윤석열하고 문제의 그 갈등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 이런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윤은 검사 아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검찰 이성윤의 선택 여러분께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